이 소빙하기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던 걸까요? 그럼 그래봤자 마이너스 0.5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5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예, 한 0.2도 이 정도 낮아진 건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소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한 기온차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지금 저 그래프상 2000년대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예,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0점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예,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우와.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씩이요? 예,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네,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우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채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예.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이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Please stand by.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They're on the driveway, but there's fires broken out up closer to the house.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어떻게 있나?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외에서도 현장에 왔구나.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막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교수님, 그러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진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화재 진압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지?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진짜. 회오리 바람. 회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우와!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저거는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화염 토네이도, 파이어 데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네.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고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고기가 치솟으면은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불의 불꽃과 재를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수백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되는 그런 거대한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미터 웬만한 고층 건물. 그러니까요. 예. 전 실제로 처음 보면 봤어. 얼마나 무서울 건데요, 예. 진짜. 그리고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예, 미터, 200km? 예.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요? 지금도 못 막는 수준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른 번개입니다. 마른 번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그러면. 예,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하늘에서 느닷없이 마른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에? 번개까지? 진짜 무섭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번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번개가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내려치니까 예? 저 높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막 불을 쏘는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안 났던 곳에 자꾸 산불이 번지면서 이 산불 범위가 자꾸만 확장하고 와.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산불은 또다시 번개,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증폭시키면서 호주 산불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럼 뭐 화염 토네이도에 뭐 번개, 악재가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지구의 심판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3달이 지난 12월 말 불난굿이에요, 저게? 저렇게 다 번졌다고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호주의 모든 주에서 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그런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남부만 피해본 게 아니구나. 항상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호주 정부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이제 심각했던 뉴 사우스웨일즈 그 주의 한 장관이 이거는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그러면서 아주 절망에 찬 이야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에는 또다시 호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산불이 또 이러는 건 아니죠? 예. 몇 달째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 남동부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고 거대한 먼지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소리 들어봐, 소리. 저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크기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골프공 크기의 이런 우박이 도시에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도시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우와. 자동차가 완전 유리가 다 깨졌네요. 큰 피해를 봤죠. 피할 곳이 없네, 진짜. 그때
호주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박이 막 떨어질 때? 사실 약간 공포 영화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회 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연기 너무 심각해서 건물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바로 2주 뒤에 찍은 사진이고요. 와. 사람들이 그냥 뭐 해야 되는지 상상도 안 되니까 그냥 공포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산불로 위기를 맞은 건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게 코알라예요? 어떡해. 불쌍해. 거기 왜 들어가? 다 탔잖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안 돼. 거기 왜 들어가? 다 탔잖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떡해. 불쌍해. 살려야지. 어떡해. 호주의 코알라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8만 마리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6만 마리 정도가 죽거나 다쳤을 걸로.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겨우 살아남은 코알라도 생존이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알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칼립투스 숲이 화재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점점 수가 줄어가던 코알라가 이 화재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근데 코알라뿐만 아니라 진짜 호주 상징하는 동물 또 있잖아요. 캥거루. 불길을 이제 도망치려다가 그대로 이제 조조망에서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됐던 사진인데 전 진짜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 많이 아팠어요. 이처럼 산불 때문에 휘말려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 수가 무려 30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30억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육상동물만 포함된 통계라서 어류, 곤충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생명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 산불이 뭐 호주의 모든 걸 다 파괴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호주의 자연환경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 거대한 불이 지나간 자리 이제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온갖 노력을 해도 총동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끝나지 않는 이런 재난 속에서 호주 사람들은 이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됐던 2020년 2월이죠. 호주 전역을 괴롭히던 대화재가 갑작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소가 없어져서 그런가? 더 이상 달 숲이 없어진 건가? 바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호주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또 산불이 휩쓸고 있던 그 호주 남동부 지방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호주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주 화재가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화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초대형 산불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년을 계속 불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